네, 어머님들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의자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제 원래 저희 그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아이고,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금 좀 많이들 오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시작은 한 11시 5분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저희 설명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어머님들께서 최대한 많은 걸 알아가시고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담소 나누실 때가 아니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2개 팜플렛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색지로 보이는 이 팜플렛이 저희 블루에서 하고 있는 오늘 설명해 드릴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 보시면 저희 선생님들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진은 믿을 게 못 되죠. 그래서 저희 다 이렇게 명찰을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혹시 지금 재원생이신 학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은 이 수업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오신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 사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뒤에 보시면 저희 12월 달에 열릴 여기가 이 종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 12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도 있고 방학 특강도 있고 다채로운 그런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설명 듣기 전에 요런 수업 우리 아이에게 조금은 맞춤으로 좋겠다 요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저희 끝나고 저희가 총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예정돼 있고, 끝나고 나서 저희 뒤에 보시면 맨 뒤쪽에 저희 선생님들을 배치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어려운 시간 내셨으니까 저희 선생님들께 면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생분들도 지금 어떻게 조금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지 조금 물어보시고, 그리고 비재원생이신 분들은 현재 아이의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좀 면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면담 한번 꼭 해보시고 평소에 어떤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으면 확인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학원 부원장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친목 자리가 갑자기 설명의 자리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걸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은 조금 광진 쪽이라서 대치 쪽이랑은 좀 정보 조금 거리가 멀어서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대치 애들은 어떻게 공부해요를 이제 저한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커피 마시러 나갔는데 2시간 동안 상담 드리고 이렇게 돼서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상담 전화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꼭 그 기회적인 부분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이 됐으니까 저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오늘 설명의 사회를 맡게 된 블루관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설명회는 총 수학부랑 과학부로 나뉘어가지고, 일부는 저희 수학부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서 특색적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수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부분들에서 어머님께서 꼭 궁금하신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과학부에서도 오늘 또 김희겸 팀장님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과학
중등과학, 그 다음에 그 과학 부분에 대해서 좀 심화적인 내용들 어머니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아카로드 블루 선생님들 다 모시고 한번 인사드리는 자리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네. 네,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들 그 사진과의 조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명찰 확인해 보시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셔서 단상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네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네네. 네, 저희 그 다이아몬드 반 맡고 계시는 허순복 선생님이십니다. 네, 같이 다이아몬드 맡고 계시는 박현희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저희 유덕진 선생님, 그리고 간지혁 선생님, 그리고 지민주 선생님, 최정문 선생님, 네, 박가람 선생님, 안소은 선생님, 네, 현민희 선생님, 자, 그리고 네, 류수진 선생님, 네, 좀 더 오세요. 네, 네, 너무 곁에 있지 마시고, 네, 그다음 임설환 선생님, 그리고 서원준 선생님, 그리고 김주성 선생님, 그리고 저희 그 M관에서 팀장을 맡고 계시는 백이근 선생님, 그리고 그 김희겸 팀장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연사해 주실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꼭 어머님들 그 시간표랑 좀 대조해 보시고 얼굴 확인 잘 하시고 마지막에 가실 때 꼭 저희 선생님들과 그 궁금한 부분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 주세요. 첫 순서는 저희 그 유덕진 선생님께서 저희 그 저번에 9월 달부터 시작한 블루 사파이어 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사파이어 반과 통틀어서 조금은 중등 부분의 심화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넘기시면서 하시면. 안녕하세요, 유덕진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네요. 일단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촬영할 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9월에 한번 개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에 또 다시 개강하는 블루 사파이어 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파이어 반 수업은 대수 기하 2개로 나눠서 하루에 대수 수업 2시간, 기하 수업 2시간 이렇게 해서 이게 중등 내용이고요.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중학교 1학년 과정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학교 2, 3학년 과정을 12개월 1년 코스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는 기하랑 다르게 2학년 1학기 개념하고, 그 다음 3학년 1학기 개념을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고, 기하 파트는 2학년 2학기 하고, 그 다음에 심화를 나가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진도 나가고, 그 다음 또 심화를 나가게 되고요. 교재는 똑같이 A급 원리 해설하고, 저희가 이제
늘 하고 있는 정규반의 커리큘럼인 센과 A급을 얘는 벗었습니다. 예. A급 원리 해설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좀 연습 교재가 필요하기도 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책이 이제 뭐 사파이어 수학이라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는데 뭐 대표님이 시켜서 만든 거고요. 일단 연습하기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심화 문제는 A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3권이죠. 학기당 3권. 원리 해설, 사파이어 수학, A급 이렇게 3권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데. 됐다. 예, 지금 과정을 이제 12월 개강반의 진도표를 좀 보시면요. 12월 개강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동시에 나가게 되고요. 동시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고 심화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아 아파트 3학년 2학기 선행을 할 때 3학년 1학기의 대수가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지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선행을 먼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수업이 11월에 종강인데 이제 11월에 불답안 개강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거기에 딱 맞춰서 짜여 있고요. 그래서 불답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게 저희 사파이어 반의 목표입니다. 네. 현재 우리 월요일 금요일에는 9월 달에 개강을 했어요. 이미 9월에 개강을 해서 시간표가 이제 3시부터 7시까지 총 4시간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와서 이제 30분간 시험을 보게 돼요. 월, 금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이제 대수 시험을 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 기하 해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 30분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는 개강하는 반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반이고요.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커리큘럼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스타일도 다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단 대수 선생님만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부원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뭐 수토반도 개강을 할 건데 일단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6월 달에 내년 6월에 월급반도 다시 개강을 하나 더 개강을 할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한 반만 꾸려지고 그 다음에 정원이 12명이고요.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 30문항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 30문항에 1시간 30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일정 점수 저희 합격 라인에 들어오면은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결혼이 생겼을 때는 이제 그 3개월 후에 이제 결혼 충원을 하는데 이번에 월급반에서도 이제 지금 결혼이 아니고 원래 한 명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추가 합격 지금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상담실과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재는 제가 좀 급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을 좀 깊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기본 구성은 일반 교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제, 그 다음 연습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스타일을 짜긴 했는데 일단 개념적인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이 사파이어 수학 대상이 보통 2, 3학년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거는 학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은 일단 심화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학원에서 좀 해결하는 걸로. 대신 연습 문제는 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제거든요. 숙제는 쉬워야 되죠. 왜냐하면 그 숙제는 부모님들 숙제잖아요. 그 나이 또래.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해서 아이들 스스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습 문제는 그래도 앞에보다는 좀 쉽게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학년 교재는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게 돼가지고 조금 손보고 있는데 어쨌든 연습 문제는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동안 뭐 이렇게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그동안 수업해왔던 많은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포장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 노하우는 이게 늘려고 늘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제가 수업 시간에 교과 외 내용이고 아이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최대한 집어넣었어요.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제 분수가 뭐 소수로 만들 때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로 나뉘는 그 두 개만 있는 이유, 왜 그러니 물어보면 이제 답을 못 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 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얘가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아무튼 외가 빠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채워놨어요. 그것도 이제 너무 무리하게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적당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교과의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고등과정 할 때 문제가 없냐잖아요. 뭐 중등과정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 하는 목적이 고등과정 할 때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등과정이 이제 중등에서 만약에 구멍이 많이 나 있고 그랬을 때 고등과정이 수월하게 안 돼요. 뭐 어차피 복습해야 되니까 그냥 반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처음 할 때 잘해야지 두 번, 세 번 하면요 애들도 재미없고요. 재미도 없는데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쉽네,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말을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듣는 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나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학습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불답안을 갈 때는 시험을 봐야 돼서 시험 공부는 조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가 완성도가 높으면 시험도 어렵지는 않은데 나름 시험은 그래도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약간 양적인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가 또 3권이다 보니까 양이 적지가 않아요. 원리 해설도 좀 많은데 사파이어 수학도 뭐 거의 단원당 거의 150, 200 가까이 되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연습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교재도 그렇고 이 사파이어 반의 목표는 불답안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험을 봐서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훌륭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사파이어 반 강사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사회 보고 계신 김상우 부원장님과 그다음에 여기 김주성 선생님이 이제 기아 전문 선생님이고요. 이제 곧 허순복 선생님을 앞지를 안 들으시네. 허순복 선생님을 앞지르게 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12월에 개강하는 서원준 선생님께서 대수 파트를 맡으실 거고, 그 다음에 김주성 선생님은 여전히 기아 파트를 맡으실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굴에서 커트가 돼서 수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저는 안 껴주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내년에 수업에 좀 여유가 되면 좀 참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시간표가 안 나와서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형을 해서 다시 와가지고 여기 같이 이렇게 얼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사파이어 설명했습니다. 유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그 선생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표상으로 원래는 이제 같이 저자 직강이 되기를 저희도 희망을 했는데 선생님 워낙 그 대기 중인 팀반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끝나면 유덕진 선생님도 블루 사파이어 수업에 참여하셔가지고 저자 직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지금 같이 사파이어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희 어머님들께서 저희 그 아카로드를 봤을 때 다른 학원에 비해서 레벨링이 조금 약한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레벨링을 선택한 게 블루 다이아몬드 반이었고, 근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 반을 또 들어가기 위한 또 중등에서의 또 레벨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사파이어 수학이라고 사파이어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반들의 목적은 조금은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을 좀 모아서 결국 이 친구들이 뭔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수업의 난이도 자체를 조금은 올리고 성취도 자체를 더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되는 목적으로 만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허순복 선생님 모시고 블루 다이아몬드 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그 블루 다이아몬드 반을 진행하고 있는 허순복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아카로드에 와서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반 개강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 게 벌써 4번째인데요. 저희가 사실 뭐 매번 같은 말씀 드리고 있어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소개만 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저는 이제 제가 기하 과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혜인 선생님께서 대수 과목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공통 수학 1, 2 기본 실력, 기본 정석, 실력 정석,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중2, 중3, 중등 기하 심화, 여기는 이제 작도를 포함한 내용이 이제 되고 있어가지고 이후에 아이들이 뭐 캠을 하거나 어떤 이제 입시를 하거나 이럴 때 작도 때문에 힘든 일이 없도록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 지금 이제 12월 개강관이기 때문에 겨울 특방학 특강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특강 때까지 포함해서 수원에 있는 이제 기본 정석까지 한번 보는 커리로 이제 1년 커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상 기하 시험가 끝나고 나면 평년기 아이디어까지 진행이 되고, 제일 마지막 타임에 이제 중등 기하 극심화라고 써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지금까지 이제 평면기하 아이디어까지는 대부분 특히 평기하 때는 아이들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스스로 푸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복습하는 수업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케모 가서는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극심화 때는 자기가 푸는 그
비율을 높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 진행 방식은 사파이어 반이랑 비슷해요. 저희도 이제 똑같이 하루에 대수 절반, 기하 절반 해가지고 총 5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이 저녁 시간이 30분씩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뭐 4시간 수업하다가 5시간 뭐 수업하는 것도 크게 사실 대부분은 무리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뭐 기하 시간에는 어떤 뭐 이래 삼각형 단원 삼각형 이제 중2 기하 시험부터 들어가니까 삼각형 사각형 닮은 파트를 전체적으로 뭐 다 배우고 온 학생들이지만 내용 정리라든지 증명이라든지 첫 시간에 다 이제 리뷰를 하고 증명시켜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타고라스 단원 들어갈 때는 피타고라스 내용 정리 쭉 이제 다시 설명하고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식으로 각 단원별로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뭐 배우고 왔더라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내용 정리를 증명까지 시킨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석 시간에도 기본 정석을 시작할 때도 이제 기본 개념 각 단원별로 기본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는 선생님이 보통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필기를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필기를 안 시키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쭉 지우고 다시 풀어보라고 해요. 이게 애들이 어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이제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사실 풀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로 보통 유제나 연수 문제에 못 푼 것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주간 보통 배운 것 아니면 이제 대수 같은 경우는 한 단원씩 복습책이 그대로 워크북으로 똑같이 예습책이랑 나가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복습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체크해줘가지고 그 이제 한 주 분량 한 단원 분량 복습해야 될 것들을 다 복습해 와서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 날 뭐 예를 들어서 대수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반이면 수업 시작할 때 대수 시험을 한 40분 정도 보고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아이들 책을 걷어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뭐 채점을 해주실 일은 없고 아이들이 이제 숙제 잘 했는지 뭐 예습 복습 잘 마무리했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수업 그 뭐 예시인데요. 그 한 학생 그냥 특별히 뭐 잘된 예시는 아닌데 급하게 제가 이제 사진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예습책 그다음 왼쪽 예습책이고 오른쪽 이제 복습용 교재여가지고 예습책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왼쪽 잘 색깔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돼 있고 빨간색으로 세모가 쳐져 있는 거는 학생 본인이 풀거나 틀렸지만 고쳐서 맞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인데 예습책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푼 게 아니고 이제 접근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오답 정리를 한 문제들은 예습책이든 복습책이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놔요. 파란색으로 T라고 써놓고 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해봐라 해서 책에 오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책에 똑같은 문제들을 나중에 이제 스스로 가능하면 안 보고 이제 복습해와가지고 매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습책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잘 풀어왔지만 좀 너무 이게 돌아 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체크를 다 채점하면서 간단이라고 써놓고 그 문제들은 다시 조금 더 간단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풀도록 유도를 하고 복습에도 가능하면 그 방법으로 복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반은 그 이과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면은 꼭 뭐 K모를 하지 않는 학생한테도 사실 최선의 선택지가 맞는데 이게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희 수업이 끝나고 이제 K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12월 그 개강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개강을 하다 보면 저희가 1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커리큘럼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12월에 보통 K모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듬해 5월에 K모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어린 학생들한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12월 개강 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좀
굉장히 특출나거나 아니면 좀 학년이 높거나 해가지고 그래도 그 좀 시간은 짧지만 그 이듬해 K모를 좀 제대로 도전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 아직 학년도 어리고 아니면 좀 더 이제 다지고 가는 걸 원해서 그 사실 정석적으로 그 이제 그 후년 그 이듬해 K모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좀 약간 선택지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고 어머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좀 빨리 그 이듬해 이제 저희 커리큘럼 끝나고 6개월 뒤에 진행되는 K모 시험을 이제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내년 6월, 그러니까 K모 보통 1차 끝나고 6월에 지금 이제 그 주말에 특강 주말에 이제 정수하고 조합 특강을 차례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커리큘럼 끝나고 나서 K모 1차가 이제 5월에 있고 2차가 보통 11월에 있는데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또 K모반들이 다 전 학원들이 이제 재편이 되는데 그때 K모 이제 입문한 친구들과 같이 바로 실전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이제 가능한 친구들에 한해서 모든 학생들이 뭐 그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보통 근데 저희가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들도 학생들 사실 뭐 잘 저희들보다 저 밀접하게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이게 맞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 다 특강을 들어서 그 특강 들은 친구들은 지금 이제 벌써 K모 내년 K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전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좀 이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이게 좀 다지고 그 이듬해 보통 저희 반에 수업한 애들이 지금 이제 3, 4학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내년에 이제 5학년 때 사실 뭐 수상하는 게 큰 뭐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에 커리큘럼 끝나고 나서 공통수학 상하하고 기본 지금 실력했던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심화했던 부분, 평기하 공부했던 부분에 이제 다지는 작업, 그 다음에 실력정 그 수원도 기본 정석까지만 한 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원 실력 정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그 레드관에서 지금은 뭐 내년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진우 부원장님이랑 그 권창모 선생님이 저희 이제 대표 강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지금 정수조합 그 수업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K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도 다지면서 들어가서도 애들이 좀 고생 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수업도 6개월간 이제 지금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름이 이번에 이제 플래티넘 반이라고 정했는데요. 그런 형태로 아이들에 맞춘 그 학습 이제 플랜을 항상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좀 마음이 좀 급하시다 그러나요? 요즘에 워낙 애들이 설랭도 빨리 하고 저희가 사실 데리고 있는 애들은 학년적으로도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더 또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중간에 K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막 6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기본 정석 이제 끝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K모를 시작하고 싶다. K모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계셨는데 사실 정말 그 좀 별로 이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애들이 뭐 K모 상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것도 아이들이 뭐 동기부여나 그 이후 수업 하는데 진행될 때 뭐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 지금 공통수학 상하하고 중등 심화 다지는 이 작업이 모든 그 이후의 공부나 뭐 입시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온전히 막 공을 들여가지고 다 안 채우고 사실 그 다음 과정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이 사실 숙제도 많고 이틀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굉장히 이제 빡빡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만 해도 저희가 애들 숙제를 시켜보니까 숙제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요일에 불러서 숙제를 시켜보기도 직접 눈앞에서 시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켜보면은 저희 수업이 5시간인데 숙제를 저희가 이제 2과목을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예습, 복습, 뭐 예습해가지고 3개의 숙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숙제를 다 하려면은 최소한
일반적인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5-6시간이 걸려요. 이게 수업 시간만큼 숙제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틀 저희 수업에 이제 온전히 써야 되고 이틀 숙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미 나흘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뭘 이렇게 계속 뭘 더 해야 될까요? 뭘 더 병행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결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제가 계속 수업을 해봐도 보통 하나 두 개를 공부를 해가지고 뭐 10개를 깨우치는 그런 친구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이 그룹에서 1등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1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 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막 계속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막 수업으로 7, 8, 9개를 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챙겨가는 거는 2, 3개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막 그렇게 여러 개를 막 병행해서 걔는 그거 해가지고 되게 잘하던데요 이런 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보통 한 학년에 사실 1-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안 해도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수업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숙제도 많고 어린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100% 그냥 네 알아서 예습 숙제 잘 해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숙제했어? 물어보면 숙제했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숙제가 뭐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요즘에는 워낙 아이들이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어디 이렇게 막 찍어 보면은 막 풀이도 올려주고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어린 만큼 뭐 숙제를 당연히 도와주시면 안 되고 특히 예습 숙제 같은 경우에는 뭐 풀어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뭐를 찾아보고 도와주시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아이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안 좋게 돌아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예복습 숙제에 안 빠지고 잘 하고 있는지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순복 선생님이셨고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블루 다이아몬드 반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관찰해보는 편인데 애들이 막 수업 끝날 때 막 울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너네들은 울고 있니라고 하면 이게 약간 확실히 공부하는 양 자체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혹시라도 지원하시고 싶은 어머님들은 좀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학습적인 부분들을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잘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 아우토반 이번에 신설된 반이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되는 게 선행을 더 빨리, 그러니까 약간 요즘의 트렌드가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예전에 시작했던 시점과는 달리 조금 더 시작 시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지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카로드 블루 강사 간주혁입니다. 저는 오늘 아우토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우토반이 어떤 반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우토반의 목적인 빠른 선행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러한 빠른 선행을 왜 저희 아카로드 블루 아우토반에서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토반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상당히 빨리 그 진도가 진행이 되는 반인데요. 보통 공통수학 1, 2,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저희 블루관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는 1년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우토반은 6개월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기본 실력까지 다 마무리하는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진도가 빠르니만큼 그만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바도 많고 또 저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친구들이 빠른 시간이지만 완성도 있는 고등과정 공부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석으로 이제 베이스 되는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시중 교재에 있는 뭐 센이라던가 뭐 블랙라벨 이런 저희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교재로 진행을 할 경우에 이 아이들의 숙제량이 실은 주 3일로 진행이 되는 그 아우토반 내에서 너무 많은 과제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체 교재 2000문제를 만들었고요. 공통수학 1 1100문제와 공통수학 2 900문제가 되는 그 교재 구성인데 아무래도 2000문제라고 하면은 보통 시중교재에 있는 쌤과 블랙라벨 뭐 이런 교재들을 합쳐서 하는 양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좀 모든 유형들을 다룰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석과 함께 공부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교재를 잘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제 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될 텐데 그 예비 초등학교 5학년, 예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예비 중1 학생들이 되겠죠. 보통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실은 공통수학 1, 2가 완성도 있게 되어 있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이후에 뭐 KMO 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아가서 영재고 대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선행을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예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부터 시작을 했고 또 예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고등 과정을 다 마무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등에 올라가기 전에 KMO 뭐 시험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아우토반을 통해서 좀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대상자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중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딱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는 실은 선행을 빨리 빼는 게 조금 불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이제 내신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제 고등과정 한 학기를 끝내는데 아무리 짧아도 4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도 걸리는 거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신이 들어가는 이제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들어가지 않을 때 그때 고등과정을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놓는 게 이제 예비 중1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아우토반은 그 개강이 되는 시점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 한 공통수학 1, 2를 기본 실력까지 마무리를 하는 반이기 때문에 12월과 6월에 항상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공통수학 1 기본과 공통수학 2 기본 그리고 공통수학 1 실력, 공통수학 2 실력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 아마도 그 공통수학 1이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그 단원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19단원과 13단원으로 이제 각각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제가 한 달 반으로 잡아놨긴 했지만 공통수학 1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 시간표를 보시면은
월수금 이제 월수금반과 화목토반을 개강할 예정이고요. 월수금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항상 5시 50분부터 10시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 주어진 4시간을 전부 다 강의에 쏟을 예정이고요. 따로 테스트는 1시간 정도 좀 일찍 와가지고 학생들이 월요일에는 누적 테스트를 보고 금요일에는 주간 테스트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시간표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아우토반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아우토반에 들어가서 빠른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머니들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빠른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이 곧 현행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정확히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곧 현행 심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는 선행을 빨리 했을 경우에 현행 심화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위에 있는 문제는 A급 수학 2학년 1학기 중학교 과정에 있는 그 문제고요. A 단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기본정석 공통수학 1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아예 동일한 거를 볼 수 있죠. 보시기에 따라서는 실은 중학교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실은 밑에 있는 내용은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위에 있는 내용은 그냥 곱셈 공식 전개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등과정까지 선행을 하면서 중등과정을 보면, 아, 이거는 내가 고등과정에서 항등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이 어떻게 보면 선행을 함으로써 현행심화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위에 있는 문제는 A급 수학 3학년 1학기 내용에 있는 문제고, 역시 A단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품 공통수학 1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구조만 밑에 거는 약간 모의고사 형태로 내긴 했으나 아예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내용 자체가 똑같은 것을 고등과정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현행심화를 다시 한번 다뤘을 때 조금 더 체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선행을 하면 현행까지도 잘 잡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가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저희 대치동 수학 과목 자체가 좀 빠른 선행을 통해서 현행심화를 잡고 가자라는 게 점점 좀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아무래도 중등 과정을 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A급 수학을 한 4-5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고등과정 아직 넘어가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어머니분들도 계신데, 실은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고등과정 선행을 하면서 동시에 현행심화를 잡아간다는 느낌으로 간다면 오히려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수학 과목의 트렌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빠르게 선행을 하면 실은 너무나도 당연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공통수학 1, 2 실력을 마무리를 했을 때 실은 갈 수 있는 갈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당장 아카로드 내에서만 보더라도 영재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본관 수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KMO 대비를 할 수 있는 아카로드 레드관 수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의대자사반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내신까지 좀 같이 챙겨가는 아카로드 블루관의 의대자사반까지도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보통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선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를 와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자기가 그 지역 내에서 또 학교 내에서 상당히 잘했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현행심화가 너무나도 잘 잡혀 있는데 고등수학 1, 2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폭을 넓게 만드는데 빠른 선행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러한 빠른 선행을 왜 아우토반에서 수강을 해야 되는지가 실은 어머니들도 제일 궁금하고 저도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는 그 중요성은 어머니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은 그러한 선행이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해보면 1년 커리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계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 수업 구성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모든 수업 때마다 전혀 이제 죽어가는 시간 없이 자기가 온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체계를 좀 잡아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월수금반 기준으로는 월요일 날의 시간표가 될 텐데요. 누적 테스트를 먼저 5시에 와가지고 시험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이러한 테스트를 본 결과를 제가 이제 채점을 하고 따로 성적표를 다 작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는 6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숙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고등과정에 있는 내용을 조금 빠르게 습득을 하려고 하면 숙제의 양이 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숙제 퀄리티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수금반이면 딱 숙제해야 될 시간이 화요일 하루밖에 없고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숙제에 대한 퀄리티가 낮아진다면, 그러면 빠르게 진도를 나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과제 검사를 좀 꼼꼼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에 대한 오답풀이나 이런 거를 이제 1교시 초반에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강의를 한 단원씩 꼭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는 저희 워크북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기 문제들이나 그러면 정석에 있는 유제 문제들이나 기본 문제들을 푸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2교시에는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완성을 하고 정석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작한 아우토반 교재에 1단원 한 단원 유형별 문제를 풀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아마 50문제 정도를 한 단원마다 풀 예정인데 50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남아있는 문제와 정석 연습 문제 그리고 남아있는 유제 및 기본까지를 숙제로 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교시에는 유형별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본 내용에 대한 클리닉까지 함으로써 이제 한 교시를 한 타임을 완성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구성이 75회로 아우토반 수업을 구성을 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수학 1이 19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통수학 2가 13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기본 실력으로 다 했을 경우에 64강의 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유롭지 않게 나가게 될 테니까 아마 웬만하면은 평균적으로 수업마다 한 단원씩 나갈 텐데 그 나가는 한 단원도 방금 말씀드렸던 체계를 갖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관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또 시험을 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과의 소통이에요. 이게 보통 시험을 보면은 매주 전화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성적 상담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말로 하는 상담이랑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성적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텍스트에서 오는 힘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시험지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적어서 성적표에 표현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제가 모든 시험지를 분석을 하는 내용을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약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성적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는 누적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 그리고 총괄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매주 누적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 한 달 반이면은 한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총괄 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각각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처럼 다 성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주간 테스트 혹은 총괄 테스트를 보는 것에 대한 성적표인데 이제 뭐 반의 평균이라던가 학생이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틀렸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텍스트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매달 제가 성적 상담 전화 드리면은 이제 성적에 대해서도 또 성취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누적 테스트를 제가 볼 예정인데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아우토반 교재 있잖아요. 교재 2000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차근차근 쌓아나가면서 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아우토반 교재가 제가 모든 유형들을 다 담아놓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를 아우토반 교재로 한다면 이제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아우토반 교재에 대한 완성도도 높아지고 성취도 역시 많이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누적 테스트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문제를 몇 번이나 틀렸고 어떤 문제에 대한 성취도가 좀 낮은지 좀 숫자로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적표 구성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은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학년이 4, 5, 6학년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는 25문제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2학년 1학기 내용이 3문제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용이 19문제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용이 3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학 테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반 제가 잘 열심히 만들고 또 학생들 완성도 있는 공통수학 1, 2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주영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조금은 준비가 된 친구들에서 이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연락을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티오가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딸 친구 학부모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아이를 또 조금 더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딱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과제를 안 하고 테스트를 봤는데 반에서 1등이에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애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분명히 더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학습 분위기와 학습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조금 더 많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나, 어디에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은 학교,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를 평가할 때 잘하는 애들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
다 많거든요. 근데 그 학교의 그 평가를 결정짓는 것은 잘하는 친구가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못하는 친구가 얼마나 많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이 그 비율이 적은 학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 명문이다라고 불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대한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가득한 친구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보내주시는 게 앞으로의 아이들의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학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들어보신 여러 가지 수업 종류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는 아직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수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반 수업도 나눠드린 저희 프린트에 다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교육방학 특강도 이제 거의 다 미리미리 준비하신 어머님들 때문에 마감 임박인 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방학 때는 조금은 어머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셔서 여행은 조금 나중에 가시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조금 더 아이들의 공부에 더 투자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그 과학부 김미겸 팀장님께서 과학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해주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설명회 시작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가 저 어머님들의 의지가 가장 나약해지는 그런 시기이고 집중력도 좀 많이 가시는데, 네.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자꾸 올라오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이제 담당 선생님이나 궁금하신 수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안 그래도 좀 많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보통 설명회를 1시간 반 정도로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편하게 좀 털다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제 실장님께서 좀 빨리 끝내달라, 좀 간략하게 해달라, 길어지는 거 좀 싫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 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 자랑도 해야 되고 학원 자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님들께 지금 객관적으로 필요한 말씀들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다고 하니 과감하게 제 자랑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자랑도 좀 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남아 계시는 어머님들은 과학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단계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작을 하셨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아직은 고민이 남아 계신 분들일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좀 짧지만 좀 확실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지금 영재 입시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한 해마다 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정말 공부할 자세가 돼 있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지향점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리고 어떤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곧게 나갈 수 있게 가이드를 줬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이 출발 지점, 시작하는 지점에서 주도권을 잡는 법이라는 테마로 몇 가지 과학의 방법론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니면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가졌으면 하는 마인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또 저희 아카로드의 과학팀이 공유하고 있는 교육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뭐 간단하게 다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과학고 영재고 입시전략 팀장 맡고 있고요. 블루관에서 중등과학 팀장 겸하고 있는 김이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일단 좋은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좋은 교육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교육의 기준이나 근거는 언제나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느냐는
좀 강사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교육과정의 목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과학 공부를 시킬 적에는 총 3가지 정도의 역량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학교육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앞에 보이듯이 지식 이해 기반의 역량 평가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땐 어떤 단어를 아이들이 알고 있나? 개념을 숙지하고 있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있냐라는 그 단어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할 것이냐, 그리고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가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성 있는 언어로 치환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개념을 일반화된 형태로 진술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화 그리고 진술이거든요. 이 과학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되게 복잡한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의 관계를 뽑아내서 단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반화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능동적인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너네가 과학자처럼 사고를 해라. 즉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약간 좀 허황된 얘기라고 듣고 처음에는 무시하다가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했을 때 보통 3가지 단계로 아이들이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관찰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서 읽었던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주변에서 관찰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찰할 수 있는 관련의 현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보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규칙을 찾다 보면 이걸 좀 더 명료하고 간편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거쳐서 개념을 형성하는 방식을 저는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래 걸리는 개념 형성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최상위권 이공계열의 학교 또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노린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개념 학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가 과정 기능상의 역량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너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심플하게 말하면 이건데요. 이거를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면, 과학적 탐구 과정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했나?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과학적 탐구 과정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게 정확한 해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의 해석을 조금 더 붙이자면 이 뒤에 따라오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세분화할 수 있어야 돼요. 스텝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틀렸다 맞았다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세분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의 3단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3단계로 언급은 하지만요, 아이들이 지금 이걸 당장에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으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릴 때 2가지 정도의 스텝은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떤 문항이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개념이 요구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숨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풀이를 시작해라 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애들은 문제를 보면 그냥 침 흘리면서 달려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부터 쓰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좀 제동을 걸어주면서 스텝을 조금씩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문제의 풀이 과정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채점을 할 텐데, 사실 이 후속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해오는 건데,
보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부족했는지를 쓰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찍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맞는 풀이를 적어오는 거는 오답노트의 의미가 없다. 왜냐면 너는 그 맞는 풀이 몰랐으니까. 하지만 왜 너가 그것을 몰랐고 틀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오른쪽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굉장히 좀 삐뚤빼뚤해요. 심지어 뭘 내가 안 구했다라고 했을 때 안을 니은 히읗 받침으로 썼습니다. 이게 계속 마음에 밟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뭘 정확하게 못하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이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져요. 내가 그냥 부족했구나라는 간단한 워딩.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볼 수 있도록 오답노트, 이때 왜 틀렸냐를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하는 역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해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키워드는 사실 2022학년도부터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단어고요.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이 키워드가 앞으로의 모든 입시의 방향과 아이들을 변별하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충 저희가 가치, 태도 이런 워딩을 봤을 때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건가? 다양한 생각이 들지만요. 이거를 사실 풀어서 까보면 이 정도의 키워드들이 도출이 돼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나오는 가치는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배운 것을 가치 확장을 시켜서 과목 간의 융합 또는 내가 생전 처음 접하는 낯선 상황에 대한 해석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즉 개방성과 창의성, 그리고 과목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인 특성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남들과 말 또는 글의 형태로 소통을 할 수 있는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중요할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근거가 이게 이제 앞으로 서울대에서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안을 내놓은 서류에 보시면 이제 정시든 수시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아이를 선발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역량평가라고 표현을 하는 이 평가 항목 세 가지를 봤을 때 창의, 융합, 그리고 토론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시됐던 가치, 태도, 역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창의나 융합이라는 키워드들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단어들은 아니고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평가할지가 애매할 때인데,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과고 입학전형 요강이에요. 이게 아직은 올해 입학전형 요강은 발표되지 않아서 작년에 발표됐던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창의 융합이거든요. 그리고 언어적인 이해, 인성, 리더십, 그리고 인성 리더십을 평가하는 방식은 무조건 토론, 발표예요. 실제로 서울과고 몇 년 만에 이번에 구술 면접을 시행을 했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뭔가 교과를 배우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즉 과정 기능상의 역량이 지금까지는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이제 포커스가 조금 더 옮겨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좀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서술형 평가를 수시로 보면 물론 아이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그냥 답만 딱딱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 시키니 아이들이 이제 어느새부턴가 답을 적을 때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혼합해서 근거 들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들기를 통한 글쓰기 또는 말하기가 어릴 때부터 반복이 된다면 또는 그게 습관이 된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입시의 변화의 양상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가장 아이들의 과학 공부의 시드가 되는 것은 중등과학일 거고요. 중등과학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를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뭐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 로드맵 상에 나와 있는 병렬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수업을 병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상에 교차해서 수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물리대회 화학대회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나서 자소고 대비반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머님들이 어떤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거를 진행을 하실 때 그 듣고 있는 수업의 목적과 수단이 일맥상통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어머님들 마음속에 좀 더 구체적일수록 시행착오를 줄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제공하는 수업, 중등과학 수업 같은 경우도 빠르게 선행을 하고 다음 과정에 넘어가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최상위권 어떤 이과의 영재를 육성하는 것에 그래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러지 않은 성격의 수업들도 있으니까 어머님들은 그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표제로 봤을 때 중등 선행 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는 들어있는 이제 심층적인 의미들이 또 많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담당 선생님과도 많이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등과학은 뭐 O2 하이탑 모라 하이탑 생지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여기에 제가 표현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영재원 대비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영재원 대비나 또 심화 창의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조금 있다가 김보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세페이드라는 교재로 진행하는 창의 심화 과학도 지금 개강의 예정에 있고요. 이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의 구성은 3시간입니다. 3시간인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지난 테스트에 대한 리뷰 이게 어쨌든 자기가 과정이나 기능상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힘을 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뭐 과제 질의응답이나 이번 주 테스트가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발견적으로 현상을 관찰하면서 개념화하는 능동적인 개념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부분들이나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들은 제가 밴드로 많이 소통을 드리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보실 수 있고 뭐 수업하는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업로드를 하고 저는 항상 백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합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아카로드 과학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 중등과학 블루팀 선생님들과 그리고 경시관과 영재 입시관이 긴밀하게 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특히나 중등과학팀을 이끌고 있는 저나 아니면 경시관을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이 다 영재 입시 쪽에서 한 자리씩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공유도 굉장히 빠르고 여기서 다른 관으로 넘어갔을 때 정보 공유도 굉장히 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연속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뭔가 과학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유용하실 거고 어떤 단 하나의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이 향후의 로드맵이나 아이들의 진로에 관해서 저희는 어쨌든 입시 전략을 연구하는 팀이니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 자랑을 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초만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 종강을 이제 하고 수업을 마쳤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고. 근데 얘네들이 기껏해야 5, 6학년 애들이거든요. 글씨도 아까 보셨죠? 맞춤법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자기가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저한테 표현을 해주는 게 내가 그냥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어쨌든 그 인생에 남을 만한 유익한 시간을 제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네, 시간 관계상 이 뒷부분에 이제 창의과학의 설명도 조금 덧붙일 거라서 조금 빠르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카로드 블루관에서 과학 수업하고 있는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친구들도 1시간 수업한다고 하면 한 45분쯤부터 마음이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지금 이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문 쪽으로 마음이 좀 가신 것 같긴 한데요. 5분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제 소개 조금 하고요. 아까 뭐 창의유가 뭐 이런 얘기 조금 드렸었는데 새로운 수업을 조금 오픈해 보려고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크게 했어요. 사진 찍어봤는데 이거 혹시 컨셉이 뭔지 아세요? 스카이캐슬 옛날에 기억나세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컨셉으로 좀 찍어봤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용들을 조금 적어봤어요. 근데 다 대상은 초등학생 친구들이에요. 여기 엘리아인 초등학생들한테 초등교과 가르치는 거고요. 여기 우리 아카로드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중등과정 선행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파이만 여기서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중등, 고등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대부분. 약간 수준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5세의 그런 약간 흥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되게 재밌게 수업하고 있고요. 좀 깨지긴 했는데 제 교육 철학이에요. 나름 요것만 또 설명을 드려도 저는 오늘 그냥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저 선순환 공부법이라고 되게 재미없는 워딩을 붙이긴 했는데요. 이제 제가 보통 한 1년에 1000건 정도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거든요. 입반 상담만. 그럼 어머니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아이는 과학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내주세요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 목적은요. 이 선순환 루트 안에 아이를 넣는 건데 시작은 즐거움이에요. 일단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뭐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수업 때 무슨 실험을 하든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든 뭐 이렇게 막 너는 재밌다 막 세뇌를 하든 무슨 짓이든 해요. 그러면 재밌게 한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잘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반에서 과학을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어려운 거 배워.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또 다시 즐거워지겠죠. 그래서 이 선순환 루트를 타고 나면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과학 싫은데? 과학 어려운데? 이래놓고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갑자기 그 특목고는 어떻게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영재고?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우리 친구들 말고 처음에 좀 싫어했던 친구들도 이 선순환 루트를 타면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원래부터 즐거워했던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 수업 철학이고요. 제가 보통 하고 있는 수업들은 뿅. 저희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수업 커리큘럼 보시면 중등 O2 수업하고요. 그리고 하이탑 한 다음에 브릿지, 비기닝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이후에 커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조금 원래 하던 수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 개강하려고 하는 수업이 아까 세페이드라는 수업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페이드라는 문제집? 예전에 이제 영재고 준비하던 아마 언니, 오빠, 형아, 누나 있는 어머님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재고 준비할 때 많이 썼던 교재인데 넘어갔다. 네, 제가 거기서 넘길까요? 그 교재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은 됐다. 여기 교재 좀 많이 깨졌어요.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들. 저 세페이드 교재가 1층, 2층, 3층, 4층, 뭐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정리해놓은 내용들은요, 밖에 제가 브로셔 다 갖다 놨어요, 어머님들. 나가실 때 또 아까 그 스카이캐스 선생님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는 요거 있거든요. 요거 가져가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세페이드 교재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적어왔는데 이것도 브로셔에 다 있어요, 어머님들. 이게 1층이 중등 기초, 그러니까 O2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우리 하이탑 정도 난이도, 그리고 여기 3층이 브릿지 더 비기닝이랑 원 과정, 그리고 이게 이제 원, 투 과정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풀이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거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중등 과정 선행할 때 이제 O2에서 하이탑 라인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세페이드 라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론 집중반, 창의사고력 집중반이라고 해놨지만 이론 집중반이라고 해서 창의사고력을 안 하지 않고 창의사고력 반이라고 해서 이론 집중을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좀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면 여기 위쪽 라인은 이제 이거 세페이드 교재거든요. 기본 개념,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요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교재로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뭐 면접이라든지 구술 시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막 나왔었잖아요. 대입이든 고입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굉장히 좋은 문제들 이에요. 그래서 뭐 갑자기 막 고등학생 돼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막 입시 때 돼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아이들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같이 탐구 활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 같이 수업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QR코드를 좀 다 적어놨어요, 어머님들. 이따 브로셔에. 그래서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그 카톡 보내실 수 있거든요. 마음껏 보내주셔도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과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아이에 맞춰서, 아이 상황에 맞춰서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김모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저도 방금 전까지 저쪽에서 저희 학부모님들 상담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설명회가 다 마무리됐으니까 선생님들 저희 뒤로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꼭 궁금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상담 받으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저쪽 뒤로 좀 이동해 주세요.